한복을 입고 태극 부채까지 손에 쥔 채 길거리를 활보하는 한 여성. 중국의 아름다운 조선족이라며 소개하는데요. 이 사람을 알아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델자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162만 팔로워의 중국인 틱톡커 자오이니입니다. 평범한 의상에서 브랜드 의상으로 바꿔 입어 변신 전후를 보여주는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인데요. 최근 우리나라의 고유 한복을 입은 영상에서 중국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현대거리로 옮겨갈 때라고 기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좋아요가 12만 개가 넘었고 4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잠시 댓글을 읽어드리자면 한국인들이 꼭 봐야 할 좋은 영상입니다. 이 옷은 중국 옷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조선족의 의상임을 한국인들에게 보여주세요. 나는 조선족인데 이것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다. 조선족의 의상은 아름답다. 56개 민족이 자랑스럽다. 보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국은 더욱 강해졌고 우리는 문화적으로 자신감이 생겼으며 전통 의상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맹목적으로 외국인을 숭배하지 않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부러움과 감탄이 가득합니다. 들고 있는 부채는 무엇인가요? 항상 한국 문양으로 생각했었는데 저 삼색 문양은 우리 조선족의 상징입니다. 많은 조선족의 물품에 이 문양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이 문양을 자국의 상징이라 말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극 의상인 줄 알았는데 문화를 전파해줘서 감사합니다. 민족 의상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을 넘어선 문화공정은 이제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김치, 비빔밥, 삼겹살, 삼계탕, 아리랑, 한옥, 한복. 줄줄이 비엔나도 아니고 한국이 좋은 것들만 보이면 자기네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의상 한복을 탐하는 중국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반응 3, 9, 찌 여러분, 중국의 전통의상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치파오랑 이런 류의 의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중국 사극에서 우리나라의 한복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재작년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한 중국 드라마 진수기에서는 배우들이 한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삼겹살에 상추쌈을 싸서 먹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드라마 내용도 2003년 우리나라에서 방영한 대장금과 너무 비슷해서 표절 논란이 생겼습니다. 한국 여론을 의식한 디즈니 플러스는 이 드라마를 우리나라만 쏙 빼놓고 전 세계에 방영했는데요. 이런 행보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를 가장 분노하게 했던 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이었습니다. 곱게 딴 댕기머리, 흰색 저고리에 분홍치마. 누가 봐도 우리나라의 한복인데요.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 대표로 등장하여 중국 국기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림픽 홍보 영상에서도 한복을 입은 조선족들이 상모 돌리기를 하고 장구치는 모습까지도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대한민국의 분노가 점점 거세지자 중국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즈는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앞으로 민족 의상을 입으면 안 되느냐고 논란을 호도했는데요. 조선족은 조선 말기에서 일제강점기 사이 중국으로 이주한 한민족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엄연히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들입니다. 중국은 56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인데 조선족이 그중 하나인 건데요. 중국은 끊임없이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며 소수민족의 역사와 문화도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도 조선족을 앞세워 한복이 마치 중국의 일부인 양 홍보하려는 의도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데요. 전 세계인들이 시청하는 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을 입은 모습을 떡하니 보여주어 마치 우리의 한복이 중국 소수민족의 전통 의복 정도로 치부시켜버린 중국의 행보를 보면 한국에 대한 존중이라고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많은 중국인들이 한복은 명나라 한푸에서 유래되었다 주장하는데요. 중국 드라마 상스 제작자는 SNS에 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배우의 사진을 올리며 드라마에 나오는 의상은 한푸이지 한국의 한복이 아니다. 원래 한복이라는 것도 명나라의 한푸를 당시 속국이었던 고려가 가져다 쓴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국 게임사 페이퍼게임즈가 출시한 샤이닝 니키라는 게임에 한국 서버에 추가된 한복 의상을 본 중국 유저들이 한복이 아니라 중국 전통 의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여 이 게임사는 한국 출시를 접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중국 네티즌들은 한복이 아니라 한푸라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한복의 기원이 명나라의 한푸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재밌는 주장이네요. 우선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푸라는 단어 자체가 2000년대 만들어진 신조어인데요. 2001년 중국 상하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치파오를 입고 찍은 사진을 본 일부 한족들이 치파오가 어떻게 중국 인상이냐며 난리를 부렸습니다. 치파오가 중국 최대 민족인 한족이 아닌 만주족의 전통 의상이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한족들도 전통 의상이 있다라고 주장했고 그때 만들어진 단어가 한푸라고 합니다. 원나라 시절에는 고려양이 유행했었습니다. 고려양은 원나라에서 유행하는 우리 고려의 여러 풍습과 문물을 일컫는 말인데요. 고려인이었던 기왕과 황후가 되면서
고려의 의복과 식문화 등 여러 가지 고려풍이 유행했고 이런 열풍은 원나라에 이어 명나라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열풍이 얼마나 심했으면 명나라 9대 황제 홍치제는 이를 금지시키기도 했는데요. 마치 지금의 하나뉴처럼요. 우리나라 한복의 기원을 찾아보면 상하이가 나누어진 투피스 형태의 북반개에 가깝고 중국의 한포의 기원은 H라인 원피스 형태의 남반개에 가깝습니다. 고려양이 유행하며 명나라에서 한복과 비슷한 형태의 의복을 입기 시작한 것이라 굳이 따지자면 한복이 한포에 영향을 준 것인데요. 중국은 명나라의 한포를 우리가 가져다 썼다 하는데 이 주장도 반 정도는 맞습니다. 고로 틀린 것인데요. 조선 이성계와 명나라 주원장의 복장을 보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명나라로부터 관복을 받아 입거나 참고했기 때문입니다. 조공 책봉의 관례로 명나라 황제는 조선의 왕에게 의복과 많은 예물을 하사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 영향을 받은 것은 공중예복이나 관복에 국한되었고 백성들이 입던 평상복은 지금의 우리 한복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각 나라의 전통 의복으로 자리 잡은 것이지 한복의 기원이 중국이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인데요. 그런데도 한복이 한포에서 비롯됐다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한복이 그만큼 탐나고 아름답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2002년 우리의 고조선 발해까지 모두 자신들의 역사의 일부분이라며 역사 왜곡으로 시작한 동북공정. 이제는 문화공정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중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한국 문화에 집착하며 문화공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걸까요? 서강당 성신여대 교수는 아시아의 문화 주도권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간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잘못된 애국주의 반로를 보여주고 있다. 예전만 해도 서양권에서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문화를 중국의 문화로 손꼽았었으나 최근 들어 한국 음악이나 한류 드라마, 한국 영화 등이 전 세계인들에게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중국 네티즌들이 주도권 방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문화 강국이 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선도하고 각광받자 문화적 열등감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자신들의 문화로 위장해 우월성을 강조해보려는 것인데요. 중국은 마오쩌둥 주도하에 이루어진 문화대혁명으로 그동안 쌓아온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구시대적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불태우고 때려 부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소련에서 가지고 온 공산주의 사상을 우겨 넣었고요. 그때는 역사와 문화의 힘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몰랐나 봅니다. 중화사상을 내세우지만 그 내면에는 스스로 역사와 문화를 없애버린 바람에 기록들이 많이 소실되어 제대로 내세울 게 없어져 버린 것인데요. 많은 것을 잃어버린 중국은 뒤늦게 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른 나라의 좋은 것들을 가져와 본인에게서 비롯된 문화라고 억지를 부리며 자국 문화로 편입하려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중국 SNS에 도둑국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했었는데요. 이게 한국을 보고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김치도 훔치고 한복도 훔쳐가는 도둑국이라는 건데요. 정말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세뇌하여 중국에서는 마치 정말 한국이 본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뺏어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인들에게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SNS를 이용해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한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으로 중국 것이라고 알리려 애쓰는데요. 요즘 시대의 인플루언서의 파급력은 대단하니까요. 그럼 우리는 우리 한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한복을 입은 배우 수지의 아름다운 모습이 띄어집니다. 그리고 BTS가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춤을 춥니다. 저는 이 모습이 멋있고 감동적이었는데요. 또한 베이징 올림픽 한복 사건 이후 BTS 멤버 슈가는 자신의 SNS에 뮤직비디오 때 촬영한 한복 사진을 게재하며 한복은 한국 것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10월 21일 한복의 날인 거 아셨나요? 저도 이번에 자료조사를 하며 알았는데 1997년부터 한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시작된 행사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부터 우리 것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켜나가야겠죠? 그리고 중국은 자국의 문화가 존중받길 원한다면 다른 나라의 문화도 존중하는 기본적인 자세부터 배워야 할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스토킹을 멈춰주세요.